조만간 일본은 끝날 거라 하더군요. 한반도로 몰려올 난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일본 전역을 뒤덮은 그때 한 예언이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침몰할 운명의 나라 일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한국. 그 두려움 속에서 한 일본 소녀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한국행.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츠쿠바 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아리코라고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희 학교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호주나 유럽으로 떠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3월이 되면 각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고 4월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요. 벚꽃이 만발한 4월의 시작과 함께 새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들, 새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로 거리가 가득 찹니다. 저희는 이 수학여행이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에 떠나는 졸업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런 설렘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희 할아버지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극도로 보수적이시고 국수주의적인 분이셔서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 댁에 들르면 TV에서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뉴스만 보고 계셨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항상 한국을 반박하시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한국 탓을 하시곤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시면서 봐라, 한국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어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는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접한 한국 문화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였을까요? 우연히 빅뱅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NCT 방탄소년단까지 한국 음악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3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우울했던 시기에도 한국 가수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이런 마음을 할아버지께는 절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핸드폰에서 한국 관련 앱들을 모두 숨기고 플레이리스트도 전부 지워야 했어요.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조용히 지켜봐 주셨는데 가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는데 이런 작은 비밀조차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온 후 저는 매일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정말 위험한 곳인지 걱정되었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현대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끗한 거린 최신식 건물들,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일본의 노후화된 시설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 여행에 긍정적이었는데 우리 츠쿠바 대학 부속고등학교가 국제교류에 개방적인 편이라 그런지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오랫동안 한국 문화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할아버지께 전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첫 해외여행이라는 설렘도 컸지만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나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여행자 보험도 가입했으며 한국어로 된 기본적인 인사말도 연습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준비를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리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예전에 한국에 가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때는 할아버지께서 너무 반대하셔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한때 한국에 관심이 있으셨다니, 그런데 할아버지 때문에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한국이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들 했었지. 일본인이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혹시라도 그곳에서 일본인이란 이유로 불편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 항상 조심하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이 다가올수록 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제 여행 가방을 챙겨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외국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게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정한 제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창밖에 달을 보며 이번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생각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은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출발하는 날 아침, 할아버지께는 비밀스럽게 친구들과 교회 학습을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제 이름이 적힌 여권을 건네시며 조심해야 해, 한국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드린 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탑승하자마자 한국 승무원들의 세련된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는데 키가 크고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승무원들은 마치 잡지 모델처럼 아름다웠어요. 제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기내식 음료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승무원은 즉시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었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 항공사에서는 보기 힘든 융통성 있는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어요. 1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나리타 공항이 마치 오래된 기차역 같다면 인천공항은 미래의 건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왔지만 이런 첫인상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눈에 들어온 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된 공항 시설이었는데 처음 방문하는 곳임에도 길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입국 절차와는 달리 한국의 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안내 로봇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편리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무료 와이파이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탑승하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각각 다른 회사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이제는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JR선을 탈 때는 JR 패스, 지하철을 탈 때는 또 다른 카드, 버스는 버스대로 따로 카드가 필요했던 일본의 시스템이 이제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왜 아무도 이런 불편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은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데다 심지어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니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새삼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첫 경험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할아버지의 걱정과는 달리 이곳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제 마음속 불안감을 조금씩 지워주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에서 일본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임산부 마크를 달고 있어도
자리를 양보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가이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가이드님은 한국의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도착지인 경복궁에 도착하였습니다. 겨울이라 쌀쌀한 날씨였지만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드님께서 한복 체험을 하면 더 특별한 추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꺼운 개량 한복을 골라 입으니 생각보다 따뜻했고 고운 자색의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마음이 설렜습니다. 경복궁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일본 성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가이드님의 설명에 따르면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으로 일본의 황궁과는 또 다른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경회로 앞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님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895년 일본이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무력으로 침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강요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더구나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도 어쩌면 이런 불완전한 역사 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곳곳을 거닐며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내정을 장악해가는 과정,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이야기를 들으며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한옥의 곡선 사이로 슬픈 역사의 흔적들이 숨어 있음을 느꼈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한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이 사건을 조선의 내부 분쟁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외국인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현대적인 서울 도시 풍경과 고궁의 전통적인 모습이 한 프레임에 담겼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거운 역사의 흔적을 뒤로하고 우리는 가이드님의 안내에 따라 롯데월드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서 달콤한 빵 냄새가 우리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하얀 종이봉투에 담긴 갓 구운 델리만주를 가이드님께서 나눠주셨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 맛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었고 너무 달콤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델리만주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의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부터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모두가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문득 제 옷매무새를 다듬게 되었고 빵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으려 조심스레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깔끔한 분위기 때문인지 지하철 역사도 놀랄 만큼 청결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에 탑승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경복궁에서 보았던 전통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반듯한 건물들, 세련된 패션의 시민들로 가득한 서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일본의 도시와는 또 다른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롯데월드에 도착하자 화려한 실내 놀이공원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도쿄 디즈니랜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실내 놀이공원의 깔끔한 환경에 감탄하면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앞에 서 있던 한국 대학생들이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아채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0분이 넘는 대기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너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는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 계단을 걸어 내려가던 중 발목이 접질리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순간 무서웠지만 근처에 있던 한국인 남성분이 재빨리 다가와 일으켜주셨습니다. 체격이 크고 듬직해 보이는 그분은 의무실까지 부축해 주시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롯데월드 의료팀에게 저를 안전하게 인계해 주셨어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친절한 직원분들의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어로 된 안내문을 준비해 두었다며 보여주시고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미디어에서 보았던 차가운 한국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발목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 아까 그 대학생들이 걱정되어 기다리고 있었다며 다가왔어요. 괜찮냐며 걱정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다니 할아버지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놀이공원이라는 공간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따뜻한 교류는 제 마음속 편견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롯데월드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뒤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 난지 캠핑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어제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강 난지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전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한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공원과 산책로는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27,000제곱미터의 광활한 부지를 자랑하고 2021년에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더욱 쾌적해졌다고 해요. 도심 속에 이런 거대한 캠핑장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캠핑장은 일반 캠핑존, 글램핑존, 프리캠핑존으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 총 124면의 캠핑 공간과 현대적인 편의시설,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편의점까지 모든 것이 캠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과 개수대도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깔끔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공원 내 매점에서 캠핑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고기부터 숯, 그릴, 심지어 핫팩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바비큐존에서 가이드님께서 준비해주신 두툼한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두께의 한국식 쌈 문화를 처음 경험하며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된장과 쌈장의 고소한 향, 마늘과 고추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한강변 편의점에서 한강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유튜브에서 자주 보았던 그 유명한 한강라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한강변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을 볼 때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 라면을 끓이는 과정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일본 편의점과는 다르게 한국의 편의점은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준비물이 잘 갖춰져 있어 놀라웠어요. 젓가락은 물론이고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전기포트와 건더기를 올려둘 작은 접시까지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먹는 라면은 일본의 라면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은 쌀쌀한 저녁 공기를 녹여주었고 쫄깃한 면발은 일본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탱탱했습니다. 한류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장면을 직접 체험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제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라면 문화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난 후에도 캠핑장은 여전히 활기찼으며 캠핑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고기 굽는 향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들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이런 게 한국의 캠핑 문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캠핑장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캠핑장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가슴이 울컥했는데 처음 한국에 올 때의 두려움이 이제는 마치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꼈던 그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라니 일본에선 상상도 못해요. 매일 아침 서로 다른 교통카드를 챙기고 잔액을 체크하며 현금을 준비하던 그 불편함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세상은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또한 편의점만 봐도 그런데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이 불편하단 생각은 한 번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꾸 비교하게 되네요. 한국의 편의점에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으며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보시던 뉴스 속 위험한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에도 한강에서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모습들, 친절하게 길 알려주시는 분들, 이런 게 진짜 한국이더라고요. 지난 롯데월드에서 넘어졌을 때 달려와 도와주신 분들의 따뜻함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동안 폰 속에 숨겨두었던 방탄소년단 플레이리스트가 떠올라요. 아침마다 이어폰으로 몰래 듣던 다이너마이트 댄스 동작도 몰래 연습하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웃음이 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어로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감사합니다를 처음 말했을 때 환하게 웃어주시던 카페 직원분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데 서툴지만 용기 내서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모습에 자꾸만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해 주셔서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졌나 봐요. 한강에서 먹었던 라면 맛도 잊을 수 없는데 매콤하고 얼큰한 그 맛이 아직도 입안에 생생해요. 삼겹살은 또 어떻고요? 일본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쌈장에 싸서 먹는 방법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먹는 방법이 됐어요. 다음에 올 땐 꼭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올 거예요. 그때는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한강에서 치맥도 해보고 싶고 노래방도 가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교환학생으로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께도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해드릴 거예요. 처음엔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드리면 할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바뀌시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분명 도와주실 거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난카이 대지진 특보가 나왔습니다. 곧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이라는 익숙한 경고음과 자막이 흘러나왔죠. 저는 뉴스를 보며 불안에 떠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강에서 여유롭게 치맥을 즐기던 사람들,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어다니는 젊은이들, 지진 걱정 없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이 새삼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문득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지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말을 하셨어요. 매일 지진 뉴스에 불안해하던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조금씩 가깝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다리가 되고 싶다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편견이 또 다른 누군가의 편견이 되어 대물림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코가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입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단 며칠간의 여행이었지만 그녀는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첨단 시설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아리코는 돌아가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